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 끝까지 밀려와 오래된 담벼락을 스쳤습니다. 준호는 목도리를 한 번 더 고쳐 매며 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단마다 쌓인 낙엽은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난간은 녹이 쓴 채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이 집에 처음 오는 것이었지만 문 앞에서부터 묘한 적막을 느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에 작은 긴장이 스며 있었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문 양옆에는 오래된 장독과 낡은 고무대야가 놓여 있어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준호는 상상하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이 오늘의 방문을 결심하게 만든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안에서는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혹시 넘어진 건 아닐까 걱정하며 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잠시 후 문틈이 아주 천천히 열리면서 희미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밝게 인사하며 손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부차 들렀습니다. 말순의 표정은 경계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고 응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 준호를 잠시 바라보았죠. 준호는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올 만큼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얇은 담요로 덮인 전기장판이 방 한가운데 놓인 것을 보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느꼈어요. 그는 혹시나 넘어질까 걱정되어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눈짓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몸을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물건이 적고 정리된 듯 보였지만 생활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작은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우연히 살짝 열린 냉장고를 발견했어요. 그는 혹시 문이 열린 줄 모르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밀어보는 순간 안에 담긴 현실이 그의 눈앞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물 한 병과 오래된 소금병 그리고 비닐에 든 남은 밥 한 덩이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숨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느꼈어요.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는 그 단출한 풍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는 지금 이 집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고 뒤돌아서서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말순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자리에 서 있었고 표정에는 무표정한 단념이 묻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문이 단순한 안부 확인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어요. 준호는 집을 나서고도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냉장고 속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는 복지센터로 돌아가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말순이 도움을 거부해왔다는 기존 기록만 떠올랐습니다. 왜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쪽에서 계속 자리를 잡았죠. 그는 결국 다시 방향을 돌려 말순의 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자마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문이 반쯤 열린 채로 말순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짧게 눈을 마주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쁜데 또 왜 왔어요? 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손사래를 치며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순은 대답도 하지 않고 몸을 조금 틀어 문을 반쯤 닫아버렸어요. 준호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녀가 혼자 지낼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이웃 정령이가
두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영희는 준호에게 그 할머니는 원래 남도움 안 받는 분이에요. 라고 말하며 흘끗 말순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오래전부터 말순이 고립되어 살아왔다고 덧붙였죠. 준호는 그 말이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순이 단순히 외로움이 아닌 스스로 벽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다시 한번 집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순은 어제보다 더 단호한 표정으로 문틈 사이에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답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벽을 치는지 이해하고 싶었고 그 이유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골목 입구 슈퍼에 들른 그는 주인 박 씨에게 혹시 최근에 말순이 장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동안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 대답은 준호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결국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역 복지사에게 직접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순의 현 상황을 설명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허름한 골목 끝집이 준호의 시야에서 멀어져 갈 때 그는 다시 돌아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순에게 억지로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어요. 준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작은 메모가 쥐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메모에는 오늘 꼭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사와의 통화는 준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말순에게 아들이 있지만 거의 1년 넘게 연락이 끊겨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병원비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다는 말은 준호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말순이 고의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니 어제 보여준 거절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오늘도 골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말순의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문이 조금 더 오래 열려 있어 작은 기대가 들었어요. 문 안쪽에서 말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움직임은 전날보다 더 느려 보였어요. 준호는 그 모습에서 건강이 악화된 흔적을 발견하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한눈에 살핀 그는 한쪽에 쌓인 약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약들은 이미 유통기한이 오래 지나 있었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약봉투를 뒤로 밀어 숨겼어요. 그 행동에는 누군가의 시선을 거부하려는 습관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복지센터에 다시 연락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말순이 공식적으로 도움을 거부해왔다는 기록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어요. 그 대답은 준호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든 돕길 원했지만 제도적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는 결국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해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들고 말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저녁 조용히 문 앞에 물품을 놓고 돌아서며 혹시 부담을 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에서 그는 한참을 서성였고 언젠가 말순이 마음을 열어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는 그가 어젯밤에 놓고 간 물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비닐봉지는 그대로 굳어 있었고 박스는 눈발에 젖어 무게를 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없이 그것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말순이 도움을 거부하는 가장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단순한 봉사활동으로만 대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책임감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품을 치우고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준호는 방치된 물품을 치우고도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말순이 보여준 행동들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이웃 정령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영희는 상황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전 말순이 큰 수술을 받은 뒤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말했어요. 또한 당시 아들과의 갈등이 오해로 커지며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말순의 고립이 감정적 상처와 경제적 부담이 얽힌 결과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말순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방식이 필요해 보였어요. 준호는 다음 방문에서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소를 도와주거나 난방 상태를 점검해주는 등 부담 없는 제안을 떠올렸어요.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말순이 거부감을 덜 느낄 만한 접근 방식을 정리했죠. 집 앞 골목에 도착한 그는 문이 닫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문이 반쯤 열린 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에 그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어요. 집 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낯선 냉기가 퍼져 있었고 방마다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방 문을 열자 바닥에 쓰러진 말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달려가 말순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이어지는 숨결은 곧 끊어질 듯 불안정해 보였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응급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는 동안 그는 말순의 몸에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마침 골목을 지나던 택배기사가 상황을 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둘은 함께 말순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현관까지 옮겼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을 빠져나갈 때 준호는 두 손을 꼭 쥔 채 따라 나섰어요. 병원 도착 후 의사는 말순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 함께 나타났고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것이라 설명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그 말을 반복해서 곱씹었습니다. 그는 말순의 얇은 몸과 떠는 손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닿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공기가 하얀 빛으로 반짝였어요. 준호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말순의 삶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말순이 응급실로 옮겨진 뒤 준호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라는 진단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의사는 보호자 연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말순의 휴대전화는 오래된 모델이라 연락처 확인도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저장된 몇 개의 번호를 눌러봤지만 대부분 연결이 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들의 번호 역시 꺼진 전화기였습니다. 그는 복지사에게 다시 연락해 공식 보호자 조치를 요청했어요. 병원에서는 절차상 동의가 필요해 임시 보호자로 준호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종이에 서명을 하는 손끝에 주저함은 없었지만 책임이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그는 말순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버티며 살았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령이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상태를 확인하고 눈물 고인 눈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모금이 만들어졌고 주민 몇 명이 간단한 용품을 챙겨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과거 말순에게 도움받은 경험이 있는 이웃들이었고 늦게나마 보답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섰어요. 준호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왜 이런 도움을 말순이 스스로 거부해 왔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지나갈 무렵 말순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고 마침내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부담이 뒤섞여 있었지만 깊은 두려움 또한 숨어 있었어요. 말순은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지 묻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준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쓰러졌던 순간을 설명하며 치료가 꼭 필요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말순은 침대 난간을 붙든 채 다시 집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의료진이 다가와 위험성을 차분히 설명했고 말순은 결국 힘없이 몸을 다시 눕혔어요. 그녀의 손은 작게 떨렸고 입술은 마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퇴원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의료진과 상담해 퇴원 후 지원 계획과 복지 연계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작은 안정감이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며칠 뒤 말순은 의료진의 허락을 받고 천천히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병실에서 짐을 챙기며 말순이 혹시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맞췄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스쳤지만 예전과 달리 그 옆에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령이와 몇몇 이웃들은 미리 택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말순을 보자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택시에 오르는 동안 말순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손끝에는 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그런 모습을 눈치채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 조용히 거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라도 그녀가 조금 더 자신을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골목 끝 익숙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말순은 잠시 숨을 멈춘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봉사자들과 난방 수리공이 정비해둔 덕분에 집은 전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고장난 보일러는 완전히 교체되어 방바닥이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새로 정돈된 식기와 소형 난방기, 깨끗한 찬장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방 정리까지 도와준 봉사자들의 손길이 공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령이는 방안을 살피며 식사 배달 서비스가 곧 시작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말순은 예전 같으면 바로 거절했겠지만 오늘은 잠시 입술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조용한 수용처럼 느껴졌고 준호는 작은 희망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말순을 부분 케어 대상자로 재분류했습니다. 이는 정기 방문이 가능하다는 의미였고 준호에게도 더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준비해온 복지 신청서와 건강검진 일정표를 꺼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낯선 절차가 버겁다는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의 떨림은 새로운 도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최대한 천천히 설명하며 말순이 놓치지 않도록 반복해 알려주었어요. 정영이는 한쪽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작은 온기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도 조금은 긴장이 풀린 듯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때 복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시도 끝에 말순의 아들과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준호는 순간 놀라 작은 숨을 들이켰고 정영이도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지사는 아들이 곧 방문하겠다고 말했다며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말순은 그 말을 듣자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 듯 했어요. 준호는 말을 아끼며 조용히 기다렸고 정영이는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려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 무거워졌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의 기운이 함께 흐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말순의 집 앞 골목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닿지 않던 말순의 아들이 집을 찾는 날이었어요. 준호와 정영이는 혹시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며 문가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기울 무렵 골목 입구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의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집 앞까지 걸어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황, 미안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문을 노크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말순이 천천히 일어나 다가가는 발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어색한 눈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말순의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정돈된 방과 새로 교체된 난방기, 그리고 약품들이 놓인 탁자가 그의 시선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는 한순간 말문을 잃고 그 눈빛에는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지난 시간이 비쳐 보였어요. 말순은 눈을 피한 채 조용히 손을 비벼쥐며 긴장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의 감정이 섣불리 깨지지 않도록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났어요. 말순의 아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인 모습은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정막은 오해와 갈등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끝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묻어 있었고 그 감정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갔어요. 정영이는 살며시 부엌으로 물러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호 역시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라는 눈짓만 남기고 조용히 뒤쪽으로 물러났어요. 오랜 정적 끝에 아들은 작게 숨을 내쉬며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지난 시간을 뒤늦게라도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오해로 멀어졌던 지난 시간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고 손등은 조금씩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상처와 후회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며 오랜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준호는 방 한가운데 흐르는 따뜻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정영이는 눈가를 훔치며 다시 거실로 돌아와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차분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채워진 냉장고가 이 작은 변화의 증거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말순의 집은 더 이상 적막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복지사와 봉사자들, 그리고 이웃들의 조용한 발걸음이 집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준호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집을 찾았고 골목을 걸어가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 달리 집 앞에는 깨끗하게 쓸린 바닥과 정리된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문을 열자 말수는 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고 집 안에는 작은 라디오 소리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바람이 돌고 있었고 공기 전체에 안정된 기운이 퍼져 있었어요. 준호는 그 변화를 조용히 눈으로 담았습니다. 주방 쪽으로 향한 그는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식재료가 정돈되어 있었어요. 반찬통에는 정영이가 나눠준 음식이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채소 칸에는 배달된 신선한 재료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 밝은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퍼져나왔어요. 준호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감정을 정리하듯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차갑고 빈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를 직접 바라보자 마음속에 작은 성취감이 고요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는 말순에게 고개를 돌려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